수학은 이지 흥. 우리가 절대부등식 또 한 가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부등식의 정의가 뭐냐? 도대체 절대부등식이 뭐냐? 주어진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린 절대부등식이라고 말합니다. 주어진 집합의 모든 원소. 그러니까 제한된 집합을 딱 줄 거 아닙니까? 그게 자연수의 집합이야. 그러면 자연수를 다 집어넣었을 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그게 실수의 집합이야. 그럼 모든 실수를 대입했을 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진 집합에 어떤 값을 대입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절대부등식입니까? x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크대. 예, 선생님 절대부등식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틀립니다. 왜? 조건이 없어요. 주어진 조건이, 주어진 집합이 없잖아. 만약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여러분 무슨 수까지 배웠어? 허수까지 배웠잖아요. 만약에 저 x가 마이너스 2i라고 한다면 저 x가 2i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건데? 요거 이해를 하면 2i의 제곱은 2i의 제곱 플러스 2 얘는 뭐가 돼? 4i 제곱 플러스 2니까 i 제곱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잖아. 0보다 작을 수 있잖아. 그죠? 성립하지 않잖아요. 절대부등식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절대부등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x는 무슨 수? 실수라는 조건을 딱 주면 어때요? 쟤는 절대부등식이 됩니다. 실수의 범위에서는 절대부등식이 됩니다. 이해되죠? 모든 실수를 제곱해주면 0보다 크나 같잖아요. 그때 2를 더하니까 2보다 크나 같습니다. 반드시 0보다 큽니다. 절대부등식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것은 복소수 범위 허수를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절대부등식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단 x는 실수란 조건을 주면 절대부등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나 같겠고 2를 더하는 건 얘는 2보다 크나 같습니다. 반드시 얘는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어떤 x값을 대입해도 얘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부등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난 이것을 그래프로 딱 보면 y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이 1, 여기가 x가 1이었을 때 꼭지점이 여기가 2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x축은 요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y값이 2니까. 그러니까 x축 위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크다가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개념 정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명심. 자, 이젠 임의의 실수. 그래서 모든 증명은 그러니까 조건 싸움이야. 고등학교 수학은 조건 싸움이라고. 조건 싸움.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해서 이 조건을 왜 줬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때 A가 B보다 커. 이항을 시켜. 그러면 A 빼기 B는 0보다 크다. 얘가 나오면 얘가 나오면 얘. 무조건 숨겨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나 같습니다.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양수고 0을 제곱하면 0이고 양수를 제곱해도 양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나 같다.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는 숨어있는 조건.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나 같다. 그러면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도 0보다 크나 같고 얘도 0보다 크나 같아. 두 개를 더해주면 당연히 0보다 크나 같겠죠. 이래가지고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야.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 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a가 0, b가 0. 그리고 동시에. 알겠죠? 이렇게. 그럼 이와 유사한 거. 똑같은 결론을 필요 충분 조건이잖아. 그럼 이거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면 이것도 어떻습니까? a는 0, b는 0이 되는 겁니다. 필요 충분 조건. 절대값은 0보다 크나 같잖아. 원점에서 거리기 때문에. 됐죠? 또는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0이야. 이것도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단 이때는 a가 양수 0보다 크나 같겠고 b가 0보다 크나 같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왜? 루트 속이 음수면 허수될 수 있는 거니까. 알겠죠? 이런 조건. 됐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a, b가 실수였을 때 a 플러스 bi가 0이야.
그러면 이것도 어떻습니까? A도 제로, B도 제로. 이건 복소수에서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 고등수학 상에서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연관지어서 쭉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좋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절대값 A의 제곱은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의 제곱과 똑같습니다. 이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절대값 A의 제곱은 A 제곱과 같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절대값 A 곱하기 B는 각각의 절대값의 곱과 똑같습니다. 절대값 B분의 A의 전체 절대값은 각각 잘라 절대값 B분의 절대값 A와 같습니다. 단 분모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분수식에서 분모는 0으로 나눌 수가 없어. 이런 것들. 짜투리 공식들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절대값의 성질 또 있잖아. 절대값 마이너스 A는 뭐랑 똑같습니까? 절대값이랑 같다. 이런 거. 이런 거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그리고 절대값 A는 어떻게 쪼개집니까? 얘는 두 가지로 A나 마이너스 A로 나오겠죠. A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땐 A가 나올 것이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의 절대값 특강이 있어요. 절대값 특강, 무료 특강입니다. TCC로도 뽑아놨어요. 그리고 무료 특강으로 그냥 수강 신청만 하면 무료로 공짜입니다.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 5번째,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면 그러면 제곱해도 큽니다. 그리고 세제곱해도 큽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쭉쭉 가서 n제곱해도 큽니다. 이것은 수학원 지수의 확장 가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알겠죠? A가 B보다 커. 둘 다 양수야. 그때 루트 취해도 똑같습니다. 루트 취해도 부동호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꾸로 루트 A가 루트 B보다 커. 그러면 A가 B보다 큰 겁니다. 루트를 벗겨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학원 지수의 확장에서는 n제곱근 A, n제곱근 B를 해도 부동호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장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갖고 계셔야 돼. 그럼 수학원이 막 휘파람이 나와. 막 넘어가 재밌어. 막 이게 안 돼 있으면 막 미쳐버리는 거지. 곳곳이 막 걸림돌이야. 수학 고등수학 상하가 걸림돌이 됩니다. 힘들어요. 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 있는데 여기서 A, B, C가 실수였을 때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실수니까 우리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이게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러면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나 같다. 바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걸 놔두시겠고. 그 다음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보다 크나 같다. 이거는 뭐 많이 해본 거 같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보여주면 난 이 좌변 얘를 딱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 2배를 해주고 2분의 1을 곱해줘. 어디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자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여기다가 그러면 요 2를 여기다 싹 다 집어넣어. 분배를 다 시켜줘 이렇게. 어차피 1인 건데 똑같잖아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 있겠고 2가 집어넣어. 그럼 2A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총정리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 빈출입니다. 2분의 1. 자 그러면 얘는 A제곱 2개니까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할 수 있겠고 B제곱 2개니까 갈라 쓰겠고 2BC 플러스 C제곱. 기억나죠? 이 정도면 기억날 텐데 C제곱 마이너스 2CA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때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 결국 정리를 딱 해보면 얘는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자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자 C 마이너스 A 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랬을 때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나 같아 0보다 크나 같아 0보다 크나 같아. 그걸 3개를 더했어. 따라서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나 같은 거죠. 됐죠? 증명되는 겁니다. 등호는 얘가 0일 때죠. 그러니까 A와 B가 같을 때 B와 C가 같을 때 C와 A가 같을 때 A와 B와 C가 모두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다시 한번 보시겠고 그 다음에 이거 자 세 번째는 절대값에 이건 외우지 마. 뭐 하도 많이 하면 외울 수도 있겠지만 만들어야 돼. 절대값의 대수 비교입니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큰지 절대값 A 플러스 B가 큰지 그죠? 이거는 절대값이니까 둘 다 양수니까 제곱해서 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난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양수기 때문에 얘를 제곱해 봅니다. 절대값 A 플러스 B를 우리가 뭐 해봅니까? 제곱해 봅니다. 그 다음에 빼봅니다. 그러면 얘는 절대값 A의 제곱 플러스 2배 절대값 A 절대값 B가 될 것이고 절대값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아까 가르쳐줬잖아요. 그죠? 절대값 A는 제곱은 A의 제곱과 똑같다. 이런 거. 오케이. 그럼 정리해보면 얘는 A제곱 플러스 2배 같은 절대값이니까 우린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플러스 B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얘는 죽고 뭐가 남아? 2배. 우린 절대값 AB 빼기 AB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린 첫 번째 뭐가 되는 겁니까? 저 A 곱하기 B 절대값 아니 0보다 크나 같았을 때는 나는 이 값은 0이 되는 거죠. AB 빼기 AB 0 되는 거고 두 번째 저 A 곱하기 B가 음수가 되면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 나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니까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4AB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A 곱하기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4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0보다 크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이고 그렇지 않으면 음수면 양 크기 때문에 크거나 같게 되겠죠. 뭐보다? 0보다. 음수일 수가 없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제곱해서 뺐더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앞에 것이 뒤에 것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제곱을 땐 이놈이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단 등호는 얘가 0일 때니까 0일 때는 어떻습니까?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0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호는 이었을 때 성립한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이것은 서술형으로 이걸 증명하십시오 라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셨어요? 이게 증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부등식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해보고요. 자, 기출문제 요거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 갖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푸셨죠? 우리가 이것이 성립하는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수능에 나와요. 반드시 수능에 4개끔 돼 있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4점짜리 4개끔 돼 있어요. 내신에서도 이 증명 선생님도 따라해요. 수능 문제를. 아니면 아예 그냥 서술하십시오 라고 하든가. 갑시다. 난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몰라. 빼보는 거지. 실수의 대소비교. 근데 이거 인수분해 공식 아닙니까? 인수분해 공식 기억나십니까 이거? 이거 인수분해 공식 불러. x 플러스 이거 공식은 외우고 계셔야 돼. 불러. 그렇지. 아우 막 귀청 떨어지겠네. 좋아. xy 마이너스 yg 그 다음에 마이너스 gx 이렇게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얘가 x 플러스 y는 이 x 플러스는 그대로 있어. 근데 가가 붙었고 이놈이 어떻게 변형됐다는 뜻이지. 아까 증명해 줬잖아요. 이거 여기다가 2를 곱하고 2분의 1을 곱해주죠. 2를 다 분배를 시켜줘. 그럼 뭐가 나와? 완전 제곱식 3개가 나오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이 2분의 1이 살아있는 거지 이렇게. 앞에 2분의 1 살아있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절대분수 증명해 준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g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네. 됐죠? 이게 가가 되는 겁니다. 이때 양의 실수 x, y, g에 대해서 뭐 양의 실수를 했기 때문에 뭐 실수 상관없는데 이게 0보다 크나 같겠고 0보다 크나 같고 0보다 크나 같기 때문에 우린 이거 3개 다 더해주면 양의 실수기 때문에 양수 더하기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잖아. 그리고 0보다 크나 같고 0보다 크나 같고 0보다 크나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나 같겠죠. 그래서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때 등호는 바로 얘가 0일 때, 즉 x와 y가 같을 때, 또 얘가 0일 때, y와 g가 같을 때, 또 얘가 0일 때, g와 x가 같을 때, 즉 x, y, g가 같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푸셨죠. 이 속에 숨어있는 이 인수분해 찾아내시고 2 곱하기 2분의 1 찾아내시고 그래야 빈칸 넣기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젠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거는 뭐 무조건 지금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이 산술기하는 무조건 내기 끝내 100% 출제입니다. 목숨 걸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술기하평균입니다. A가 양수고 B가 양수였을 때 우리는 이거죠. A 더하기 B를 2로 나눠. 이게 산술평균. 루트 AB 기하평균. 그거 났습니다. 아까 증명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곱해서 증명해 드렸죠. 빼가지고. 근데 등호 성립은 A와 B가 같을 때 성립. 요거 알아줘요. 등호 성립은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오케이? 근데 이 개념 풀렸습니다. 산술 기하평균의 관계는 다음 경우에 자주 사용됩니다. 식을 딱 봐봐. 식을 딱 보면 합이 있겠고 곱이 있어. 합과 곱의 관계야. 합을 주고 곱의 최대를 구하라. 곱을 주고 합의 최소를 구하라. 그렇죠? 합이 일정한 그러면 곱의 최대를 구하라.
그러면 곱을 줬어. 곱이 일자를 줬으면 합의 최소를 구하라. 곱을 줬어. 합의 최소. 합을 줬어. 곱의 최도. 양변 제곱해주면 곱 나오지 않습니까? 됐죠? 뭔 말인지. 자, 실전 예상 문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예상 보십시오. 양수AB입니다. 양수AB란 말이 있으면 일단 그리고 최소값 구하라. 최대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산술기야. 의심. 양수란 조건 주고 최대 최소 구하라. 산술기야. 딱 봤더니 3A 플러스 B를 6이라고 줬어. 그때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3A도 양수고 B도 양수란 말이지. 그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저게 6이야. 그러면 3A 플러스 B가 어디 있지? 이 속에 숨어 있잖아. 봐봐. 내가 갖고 A분의 1 플러스 B분의 3 통분시켜봐. 그러면 A, B분의 뭐가 돼? 이것은 B 플러스 3A 되는 거 맞아? 주어진 식이? 그죠? 그럼 얘는 A, B분의 얼마가 돼? 3A 플러스 B가 6이잖아. 그럼 난 이놈의 최소값은 바로 이놈의 최소값이지. 그죠? 그럼 결국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네. 이 분수값이 최소가 되려면, 작아지려면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잖아. 그죠? 이런 거지. 그럼 나는 이 합을 줬어. 합을 주고 이 곱의 최대를 구하래. 그러면 3A 플러스 B 양수 더하기 양수는 크거나 같습니다. 일어나는 게 산술평균입니다. 루트 3A 양수 곱하기 양수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단 등호는 저 3A와 B가 같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등호성립까지 반드시 하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얘가 얼마나 했어? 6이라고 그랬어. 그럼 약분시켜주면 얘가 3이야. 3은 루트 3AB가 되는 겁니다. 양변 제곱해줍니다. 9. 부동방향 변하지 않습니다. 3AB가 되는 겁니다. 3으로 나눠줍니다. 3. A 곱하기 B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A 곱하기 B의 최대가 얼마? 3. 그럼 걔가 3이었을 때 얘는 최소를 가져. 알겠죠? 얘는 A 곱하기 B가 3이었을 때 최소값은 2가 되는 겁니다. 3분의 6. 선생님 힘들어요. 만들어. 잘 봐. A 곱하기 B가 3 이하야. 그러면 나는 역수를 취해. 역수를 취해주면 부동방향이 바뀌어. 선생님. 자, 2가 커, 3이 커. 3이 커. 양수야. 역수를 취해봐. 양수끼리. 역수를 취해봐. 바뀌지. 등호가 있어. 등호는 할 수가 없겠네. 알겠지? 바뀐단 말이야. 등호가 있더라도 뭐 똑같은 놈끼리 역수 취해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2하고 2가 있어. 역수를 취해봐. 그러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됐지? 그러니까 역수를 취했어. 바뀐다고. 거기다가 나는 뭘 곱해? 6을 곱해. 양변에 6을 곱해. 6을 곱해주면 3분의 6이 있겠고 A, B분의 6이 있는 거잖아. 부등호방향 변하지 않는 거지. 왜?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그럼 약분 딱 시켜주면 2가 되겠지. 즉 A, B분의 6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최소값 2를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어진 구하라고 하는 것을 변형을 시켜. 이렇게 분수식은 통분을 시키라고. 그럼 얘와 연관성 A, B분의 6으로 간단히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이것의 최소값 구하라. 그럼 나는 A 곱하기 B의 분모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이 분수식의 값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 이렇게 하셨죠? 좋습니다. 자, 대표 문제 이거 도전! 자, 푸셨죠? 양수 XY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값 구하래. 산술기하.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산술기를 했을 때 뭐 선생님이 개념 기본서 시간에도 한번 얘기해 줬는데 이렇게 푸는 거 기억나십니까? 보세요. X 양수니 Y 양수니까 X도 양수고 Y분의 4도 양수잖아. 그래서 양수 더하기 양수는 산술기에서 2배 루트 양수 곱하기
양수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4y 더하기 x분의 1. 얘는 2배의 루트 4y 곱하기 x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두 개를 곱했잖아요. 그럼 난 얘랑 곱했기 때문에 변변 곱해. 곱해보면 x 플러스 y분의 4 4y 플러스 x분의 1 부동방이 변하지 않잖아요. 곱해보면 2 곱하기 4가 될 것이고 얘 곱하기 얘를 하는 거니까 얼마가 돼? 얘는 루트까지 들어갈 것이고 y분의 4x가 위에 거고 밑에 것이 x분의 4y잖아요. 그럼 x 약분 y 약분이니까 얘는 루트 4 곱하기 4니까 루트 4의 제곱이죠. 그럼 얘가 뭐가 나와? 4가 나오죠. 따라서 얘는 얼마? 16.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정답을 딱 쓰면 복이 없잖아. 이렇게 풀면 망하는 거죠. 알겠어요? 왜 망해 근데? 이렇게 풀면 왜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기본에서 설명해 드렸잖아. 안 되는 이유가 등호성립입니다. 이때 등호성립은 뭐냐면 얘랑 같을 때야. 그럼 x와 y분의 4가 같을 때입니다. 그럼 x 곱하기 y가 4일 때 등호를 성립합니다. 그럼 이때 등호성립은 뭐냐면 4y와 x분의 1이 같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x 곱하기 y가 4분의 1과 같을 때입니다. 그러면 x 곱하기 y가 4라면 이 등호는 성립하지만 이 등호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하나가 성립되지만 하나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등호가 들어갈 수가 없어. 알겠어요? 그 다음 x 곱하기 y가 4분의 1이면 얘 등호는 성립하지만 이 등호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곱해주면 등호가 그러니까 이 갖다가 성립할 수가 없어. 크다면 맞아. 16보다 큰 값이야. 알았죠? 최소값이 16이 될 수가 없다고. 이건 잘못된 풀이. 오케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두 개가 곱해진 경우는 전개해서 풀어라. 알겠죠?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라. 전개시켜주면 4xy 플러스 1 더하기 전개시켜주니까 4, 4, 16 플러스 xy분의 뭐가 돼?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잘 봐. 자, 4x 곱하기 y 더하기 x 곱하기 y분의 1 플러스 17이 되면서 보자. 그러면 4x y도 양수고 그다음 플러스 x 곱하기 y분의 1도 양수입니다. 산술기하에서 크거나 같습니다. 2배 뭐가 됩니까? 곱 4xy 곱하기 xy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약분되니까 4가 되겠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됩니까? 얘가 루트 4니까 2 곱하기 얘가 4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얘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뭐가? 이놈이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없던 놈이 더해져 있어. 똑같이 17을 더해야지 등호가 성립하겠죠. 됐죠? 따라서 얘는 2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21. 얘가 정답이 되는 거랍니다. 아니죠. 미쳤어요. 봐봐요. 여기에 4를 빠뜨렸죠. xy분의 4죠. 아무도 몰라 지금. 4죠. 그러니까 얘는 4 곱하기 4니까 얘가 얼마가 됩니까? 2 곱하기 루트 4의 제곱이니까 4. 얘가 8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가 8이 됩니다. 그럼 8 더하기 21인 거니까 뭐가 됩니까? 25가.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아니라 몇 번? 5번이다. 산수 xy분의 4. 요거 잠시 선생님이 미쳤나 봅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전개시켜서 우리가 산술기하 써서 최소값이 8인데 17이 더해졌기 때문에 똑같이 17을 더해줘. 등호성립은 4xy와 xy분의 4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 최소값 25를 갖는 겁니다. 그때는 x 곱하기 y, x제곱 y제곱이 얼마였을 때? 약분이니까 1이었을 때. 됐죠? 그러면 x 곱하기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됐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푸셨죠? 오케이. 자, 난이도 올라갑니다. 이거 도전! 도전하셨죠? 쉽게 풀리셨죠? 보면 양수 셋 다 양수입니다.
그리고 최소값 구하라고 합니다. 산술기하입니다. 그러면 A 더하기 3B 3개네. 근데 여기는 2개네. 그러면 똑같이 역수관계를 만들어. 나는 이거 2개를 묶어. 이렇게 묶어. 모양새 똑같잖아. 묶어. 그래서 전개를 시켜요. 각각 하지 말고 전개시켜. 전개 딱 시켜주면 얘는 1 전개시켜주니까 플러스 3B 플러스 C분의 뭐가 되죠? 4A. 이 가로를 통째로 전개시켜. 플러스 A분의 뭐가 됩니까? 3B 플러스 C가 될 것이고 통째로 전개시켜. 그러니까 이건 4만 남겠죠. 그죠? 주어진 수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가 되는 겁니다. 산술기하에 의해서 크거나 같습니다. 2배 루트 얘랑 이랑 곱해줍니다. 그러면 약분될 것이고 약분되니까 4만 남겠군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에이 보여주기 위해서. 좋아. 자, 3B 플러스 C분의 4A 곱하기 A분의 3B 플러스 C. 그 다음에 없던 요 1 더하기 4가 여기 있잖아. 그럼 똑같이 1 더하기 4 5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부등식 성립하는 거죠. 됐어요? 그때 얘가 약분이 딱 되면서 뭐만 남아? 4만 남아. 루트 4니까 그러면 2 곱하기 루트 4 2 곱하기 바로 4 더하기 5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9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놈의 최소값은 9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5 더하기 이 4 더하기 5니까 최소값 9가 되겠네요. 이렇게 푸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등호성립은 언제 성립합니까? 등호성립은 바로 저 A와 아니죠. 등호성립은 이 두 개가 같을 때 아닙니까? 이 두 개가 같을 때 3B 플러스 C 분의 4A와 A분의 3B 플러스 C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여기까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난이도 높여집니다. 요거 상중인데 요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옛날에 풀어봤던 문제인데 아직도 삐걱삐걱합니다. 그럼 아직도 약한 겁니다. 이것들이 빠른 시간 안에 4시는 시간이 부족해요. 정해진 50분 안에 풀어야 돼. 이게 답안지 쓰면 5분 남겨놓고 45분 안에 막 풀어야 돼.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반복이 필요해요. x가 3보다 클 때 이놈의 최소값 구하라. 어떤 제한된 범위에서 최소값 구하래요. 그럼 이건 분수식이잖아. 쪼개입니다. 어떻게 쪼개냐면 일단 x 빼기 3분의 x로 묶어봐. 그럼 x 빼기 3이 될 것이고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통 분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갈라치기 촥 갈라치기 해주면 x 플러스 x 빼기 3분의 4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자,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x가 3보다 커. 얘도 양수야. 그럼 x 빼기 3보다 양수야. x가 3보다 크면 x 빼기 3은 0보다 크다 이 말 아닙니까? 양수. 양수분의 양수 양수야. 양수 더하기 양수입니다. 그런데 역수관계가 돼야 돼. 그래서 난 여기에다가 나는 분모가 x 빼기 3인 거니까 빼기 3을 만들어. 그럼 x 빼기 3분의 4가 있겠고 없던 3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해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게 키포인트. 이 문제의 키포인트. 그래서 얘랑 똑같은 모양새. 그리고 둘 다 양수란 말이지. x 빼기 3이 양수란 말이지.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거 두 개.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산술기하 들어갑니다. 산술기하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2배 루트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3분의 얼마? 4. 더해줬던 3이 쫓아와야 되겠죠. 성립합니다. 약분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 4, 2 곱하기 4 더하기 3인 거니까 7이 되겠죠. 최소값 얼마? 7. 이게 내가 구할 정답이 되겠습니다. 등호 성립은 언제 성립합니까? 저 x 빼기 3과 뭐가 같았을 때? x 빼기 3분의 4가 같았을 때. 그러면 x 빼기 3의 제곱은 4가 되겠죠. 그럼 x 빼기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2가 되겠죠. 그럼 x가 얼마입니까? 3 플라마이나 2가 되겠죠. 결국 x는 5 또는 x는 1일 때인데 x가 3보다 크기 때문에 너는 될 수가 없어. x가 5일 때 등호는 성립합니다. 그때 최소값 얼마 같습니까? 7을 갖습니다. 조금 더 난이도 높은 문제는 그때 x값을 구하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값과 x값을 구하라.
알겠죠? 여기까지 파고 들어가는 센스 필요합니다. 푸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실생활에 도형고 활용됩니다. 이거 도전! 자, 푸셨죠? 높이가 5cm인 직육면체 모양의 소포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끈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자, 길이가 100cm인 끈으로 묶을 수 있는 소포의 최대 부피를 구하라. 단 매듭의 길이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부피의 소포의 최대 부피를 물어봤어. 그러면 직육면체의 부피는 모르죠. 이 가로 x 잡고 세로 y 잡고 높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부피는 뭐죠? 우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5xy입니다. 이것의 최대 부피 맥시멈을 구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 가로의 길이 양수입니다. 세로의 길이 양수입니다. 왜? 변의 길이기 때문에. 됐죠? 그럼 양수 조건을 주겠고 5xy의 최소값 구하라 이거 아닙니까? 최대값 구하라 이거 아닙니까? 산술기랍니다. 근데 속에 주어진 조건은 끈의 길이를 줬어. 그러면 이 x가 한 개, 저 바닥에 두 개. 이 길이가 한 개, 두 개 끈의 길이니까 2x. 이 y는 이 길이가 한 개, 저 바닥에 두 개. 두 개의 y가 있어.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 높이는 5잖아. 한 개, 저 두 개, 여기 세 개, 저 네 개가 있지. 따라서 4개 곱하기 5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 끈의 길이. 매듭의 길이는 요 매듭의 길이 생각하지 않아. 팽팽이가 땡긴 거야. 오케이. 끈의 폭도 생각하지 않아. 그냥 길이만 생각해. 이것이 얼마다? 이것이 합해서 100이다. 만들 수 있겠죠. 그럼 4, 5, 20 빼기 20 하니까 80이야. 나눠보니까 x 플러스 y는 1 나누니까 80 나누니까 40이 되는 거야. 양수 더하기 양수가 일정해. 곱의 최대값 구하래. 산술기야. 어이 너무 쉽다. 갑니다. 그러면 양수 더하기 양수는 크거나 같습니다. 2배 루트 양수 곱하기 양수. 됐죠? 그럼 합이 40입니다. 약분시키니까 20이 되겠죠. 얘는 루트 x 곱하기 y입니다. 속에 있는 xy니까 양변 제곱해줍니다. 20의 제곱은 자 400이 되겠습니다.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x 곱하기 y입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5배입니다. 똑같이 5를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5, 4, 20. 2000. 5xy. 5xy 최대값 얼마? 2000. 단위는 얼마입니까? 2000. 부피니까 세제곱 2000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됐죠? 가로 세로 높이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때 xy의 관계를 구하래. 등호 성립은 언제입니까? 가장 했을 때 등호 성립은 여기 x와 y가 같았을 때입니다. 이 가로와 세로가 같았을 때 저 길이가 가장 뭡니까? 부피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확인.